네, 이번 시간에는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의식이란 이게 사실 심리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이 상당히 다루기 껄끄러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날 정도로 뭐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마치 마법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임상의학,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식이 있다 없다, 그거는 이제 양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얘기한 임상의학적 의미에서 의식이라는 거는 환경 자극을 그 지각을 해서 적절한 행동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양으로 이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의사들이 측정을 해서 이게 의식이 만약에 없다 하면 이제 식물인간, 뭐 코마 상태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 그 학자들이나 이런 실용적 의미에서 의식의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식이다 하면은 그 철학에서 훗설의 현상학, 이 관점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주관적 체험, 즉 내가 느끼는 바를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훗설은 의식이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 뭐야 모델링 그 과정에 보면은 맨 앞에 그 물리적 세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물리 사물과 현상, 사물이 일으키는 현상, 그게 이제 물질로서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상학적 관점에서, 즉 훗설의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경험으로서의 현상, 즉 주체가 대상을 보고 그 느끼는 부분, 그거가 이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현상이 아니고 주체, 인간이 사물을 보고 느끼는 현상,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훗설은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객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객체, 즉 사물에는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사실 그 철학에서 인식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깨우친다고 하는 게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과학의 목적도 사실은 그런 본질을 알아내는 거죠. 그런 그 객체, 즉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을 훗설은 그걸 에이도스라고 했어요. 에이도스. 근데 이제 그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 우리 사람이죠. 사람의 정신 세계에는 노에시스라는 게 있다. 즉 물질 그 자체에서 나오는 현상,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완전히 주관적 의미에서. 그러려면은 그거를 관찰하고 뭔가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훗설의 현상학에서는 그걸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노에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 즉 노에시스를 가지고 사물의 본질, 에이도스를 파악을 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형성하죠. 그런 감각을 이제 통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 통각, 이렇게, 이건 이제 뭐 칸트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통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감각은
순수하게 그 사물을 우리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그 입구를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뭔지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지각한다고 그러죠. 이제 지각할 때부터는 언어가 필요해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지를 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각이고, 그렇게 지각된 어떤 그 인상, 그걸 가지고 뭐를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예,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는 말을 썼었죠. 그건 이제 통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그래서 감각, 지각, 통각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머릿속에 심상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노에시스의 능력에 의해서 에이도스를 관찰해서 우리 머릿속에 정신세계에서 형성된 이미지를 노에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도스, 노에시스, 노에마 이런 순서로 우리 머릿속에 이제 바깥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다분히 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상의학적 의미에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있냐 없냐, 있다면 의식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양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철학적 의미에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질적으로 얼마나 품질이 좋은가 나쁜가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뭐 데이비드 호킨슨가요? 그런 사람이 쓴 그 의식혁명이란 책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 이런 철학적 의미에서의 의식도 품질이 있다. 그러니까 레벨이 있다. 그래서 레벨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품질을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그런 책도 있어요. 이건 다분히 마음의 관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 주체, 정신세계가 바깥 세상, 이 물리적 세계와 물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 뇌 안에서 인식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의 경험 방식이다. 즉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와 그 나 이외의 것들, 타자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반드시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즉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후설이라는 철학자의 스승이 브렌타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브렌타노가 만든 말 중에 이제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의 지향성. 우리 모델링 이론으로 따지면 우리 모델링이 뭐예요?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그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여 형성된 심상을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단어 하나를 잘 지금 뜯어 보면 이런 철학적 배경이 다 담겨 있는 그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즉 의식의 지향성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것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눈여겨보거나 귀담아 듣거나 일부러 가서 만져보거나 이래 의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ntion, 또는 그 뭐 우리 일반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attention 한다리죠. 어디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래야 그때부터 뭔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가 우리 정보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는 그 지향성의 문제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성을 가질 때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 주체는 이게 의식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관적 경험이 주변의 객관적인 우주와,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의 나라고 하는 셀프, 나라고 하는 이 주관적 그 경험이 주변의 객관적인 우주와 연결되는 방식, 이게 의식이 거기에 개입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라는 게 참 눈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의식이 있다는 거는 다 느낄 수 있죠. 잘 때 의식이 없죠, 그죠?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깊은 잠에 빠지면 거의 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렘 수면이라고 그 홍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잘 때 잘 보면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깬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반의식 상태. 그때는 소리를 잘 듣고, 그죠? 꿈을 그때는 꾸지 않아요. 렘 수면 상태에서는. 아니죠. 그죠?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죠. 깊은 잠을 잘 때는 꿈을 안 꾸는데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각과 이 뇌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슬퍼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죠? 감정이 작동하기도 하죠. 그런 반의식 상태. 근데 이제 기절하거나 완전히 그 코마 상태에 빠지면 의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잠을 깨면은 이제 의식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칫솔도 찾고 뭐 밥도 먹고 이런 그 의식적 행위를 하죠. 그 세계는 주관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체, 이 노에시스가 사물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경험적 현상인 거죠. 이래서 주관과 세계는 지향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이제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왜 의식을 알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모델링 이론 최신 버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여러분 그 학습 자료에 안토니오 다마시오라고 하는 뇌과학자의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게 테드 강좌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본 의식에 관한 아주 좋은 자료죠. 여러분도 꼭 한번 잘 귀담아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마시오 이야기죠. 의식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궁금해서, 그죠? 호기심이에요. 왜냐면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고 뭐 어떤 누구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예의를 취하고, 이게 이제 사회와 문화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래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의식은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인 목적으로는, 그러니까 의료적인 목적, 우울증이나 뭐 알츠하이머병, 약물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그 뭐 간질, 이런 병들이 정신병이죠, 일종의. 이런 것의 원인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거기 개입되기 때문에 의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이제 실용적인 목적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이번 학기에 모델링의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뇌에서 무엇가 우리를 모델링하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 주체,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제 여기 주체가 있잖아요. 이 정신세계 안에 이 주체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성. 이 의식이 결국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이 객체 물리적 세계를 바라보면 이게 이제 에이도스라는 놈이 여기 있는 걸 알아내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 과정은 이제 감성, 지성, 이성 그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심상을 형성하고 그거를 웨이브 언어, 즉 매체로다가 표현했을 때 모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은 이 모델로 된 이 가상 세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또 즐겨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이거 다 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식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토니오 다마시오 그 학자가 이야기하는 의식이라는 거는 이건 하나의 마음인데 which is a flow of mental image. 심상의 흐름이다. 그 심상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하나의 흐름처럼 아까 얘기하면 뭐 감각, 지각, 통각 이런 그 감각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제 멘탈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능력들을 감성, 지성, 이성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능력에 의해서 심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의 흐름 그게 하나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즉 의식이 그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식 안에는 셀프라는 게 있다. 즉 자라는 게 있다는 게 자. me, I. 나라는 그 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conscious mind. 그러니까 의식적 마음, 의식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a mind with a self in it. 그 안에 자아가 있어야 돼요. 자아가 없는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현상에 지나죠. 그러니까 이 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얘가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을 때 이걸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a self introduces a subjective perspective in the mind. 마음에 주관적인 관점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뇌세포, 그 신경세포들이 일으키는 하나의 현상인데 거기 이게 이제 의식이 되려면 그 안에 그 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의식, 셀프가 주체가 돼서 마음속에 주관적 관점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리 모델링의 그 정의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죠?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때 그 의도, 지향성, 이 의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그 의지, 의도 이거를 누가 하냐? 그게 바로 의식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we are only fully conscious when self comes to mind. 그러니까 자아가 우리 마음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의식적이다.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관이라는 주관성이 작동을 할 때 여러분의 의식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의식이 반만 작동을 하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뭘 하든지 그러니까 자아라는 개념이 없이도 사실 여러분은 자아 없이도 사실 많은 행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여러분 다 배워봤으면 알겠지만 그거 처음에 배울 때는 어때요? 뭐 왼쪽으로 쓰러질까 오른쪽으로 쓸까 고민해야 되고 뭐 핸들을 어디로 틀까 바퀴를 얼마나 세게 뭐 발질을 할까 온갖 신경을 쓰면서 하면서도 자꾸 쓰러지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는 엄청나게 의식을 많이 곤두세우고 그저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절대로 졸으면 안 되죠. 운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전거를 타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뭐 하모니카 불고 뭐 손 놓고도 자전거를 평지에서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그때 가면 이제 거의 무의식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델링을 하려면 그렇게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일부러 다가가서 뭔가를 관찰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들어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즉 의식적 행동을 할 때 모델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이해해서 알고 싶은 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합쳐지나, 즉 심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자아라는 게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게 주체 지향성이다.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다마지오 교수의 강의를 잘 들어보면요. We generate brain maps of the body's interior. 요거 이제 다니엘 데넷 강의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것도 읽어보면 두 강의를 들으면 이런 문장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We generate brain maps of the body's interior.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결국 우리 뇌라는 게 몸의 일부죠. 근데 사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몸도 외부 세계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몸을 하나로 봤을 때 몸의 내부, 인테리어, 거기에 대한 지도가, 그러니까 뇌에 지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대표하는 지도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다고. 그 그리는 작업을 누가 하냐? 의식이 하는 거죠. 의식이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다고 하는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도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를 이용해서 use them as the reference for all the other maps. 우리 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을 그걸 가지고 이제 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그러려면 그때마다 이제 지도를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 요새 이제 내비게이션 때문에 지도 잘 안 그리죠. 예. 근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여행을 떠나면 먼저 머릿속에 그 경로를 다 그려봅니다. 어떻게 갈까? 그죠? 그러니까 여행 경로를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강의실 찾아갈 때 처음에 이제 학기 초에 모르는 강의실 이제 이렇게 번호 이렇게 책에 그렇게 찾아가려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벌써 한 몇 주 지나면은 익숙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의실로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는 강의실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그 경로를 그려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들은 이 공간 그 맵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국의 그 택시 운전사들 뇌를 이렇게 촬영을 해봤더니 그 지도가 엄청 많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더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에 그린 지도하고는 다른 거죠. 어쨌든 그 시냅스들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뇌 안에 그 망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인체 내부에, 그러니까 우리 내부 인체를 대변하는 어떤 지도를 하나 뇌에다가 그려줘요. 그래야 그 뇌가 그거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어떤 그 지도에 그려놓고 그거의 항상성, 호모스테이시스라고 하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자아고, 그죠? 주체고, 그걸 하는 일이, 그걸 누가 하냐면 의식이 하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그러진다면 그 맵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될 것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박테리아가 나와서 싸우든지 이제 병이 들어오는 거죠. 병이 생기는 거고 그 항상성이 깨지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는 항상
지도를 하나 그려놓고 있고 그게 이제 제일 그게 중심 지도인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다른 지도들을 또 이게 시각이 들어오면 시각 지도를 그리고 청각이 들어오면 그 청각 정보를 가지고 또 무슨 청각 이미지를 만드는 지도를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전부 의식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마지오 교수의 강의를 잘 들어보면 이 셀프라고 하는 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원형적 자와 프로토 셀프, 그 다음에 중심적 자, 코어 셀프, 그리고 자서전적 자, 그러니까 오토바이오그래피컬 셀프. 이 세 가지 그 자가 있는데 그 자, 이 원형적 자와 중심적 자는 그 프로토타입 뭐 얘기하듯이 원형적 자라는 거는 그야말로 파충의 뇌, 누구에게나 동물이라면 다 있는 뇌죠. 자. 그래서 동물이 그 파리조차도 누가 이렇게 건드리려면은 자기와 타자를 구분할 줄 알죠. 그죠? 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움츠린다고요. 그 동물도 이렇게 건드리면은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게 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토 셀프예요. 근데 중심적 자라는 거는 이건 이제 원형적 자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진화된 그 자기의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직관이라고 이제 하는 것, 이런 거죠. 이 코어 셀프. 근데 이런 거는 유인원 동물들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토바이오그래피컬 셀프, 이거는 자서전적 자라는 거는 과거 기억이나 우리가 세운 어떤 미래의 계획. 그러니까 대개 원형적 자와 중심적 자는 주로 본능과 우리 몸에 원래부터 타고난 DNA와 그 다음에 과거 기억에 의존해서 자기 자신을 느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서전적 자는 과거의 기억뿐, 뭐 본능 이런 걸 다 바탕으로 하되 플러스 미래에 대한 설계까지도 그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서전적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적 자는 과거의 기억이나 우리가 세운 계획에 대한 기억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살아온 과거와 예상되는 미래에서 이런 자서전적 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적 자는 확장 기억이라든가 추리력이라든가 상상력, 창조력, 언어 능력을 가능케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인간의 고등 기능인 거죠. 이 자서전적 자아라는 것이 이게 있음으로써, 즉 자서전적 자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창의적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의 수단인 종교, 사법, 그 법 체계죠. 그다음에 무역, 뭐 예술, 과학, 기술 이런 인공적인 어떤 그 산물들이 이 자서전적 자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 문화 덕분에 우리의 생명 활동과 관련 없는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뭐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우리 생명과는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추리력, 상상력, 창조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 작용이 바로 자서전적 자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에서 집단으로서의 인류에게서 발생했고 우리는 그동안 사회문화적인 규제라는 것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온갖 법제도, 뭐 매너, 그죠? 예의, 윤리, 도덕 이런 것,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서전적 자아라고 하는 이 의식, 이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서전적 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의식을 관장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 폰즈라고 하는 겁니다. 뇌교. 그러니까 요것이 이 폰즈가 다치면 그러면
즉 뇌교가 닫히면 여러분은 이제 코마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척수 요 녹색 부분이 손상이 되면 의식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해요. 여기를 다치면 이게 신경세포에 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밑에가 있는 게 이제 척추에 이제 그 연결된 신경세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몸을 팔을 움직이려면 이 척수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다치면 사지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이 세포 중에 일부가 이제 손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몸은 못 움직여요. 그렇지만 뇌의 의식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다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언어 중추가 손상을 받으면 말도 못하죠. 그렇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그리고 알아봐요. 사람도. 그리고 소리로 듣고. 그 최후까지 남아있는 그 의식작용이 이제 그 청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체한테도 청각은 최후까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 염할 때 좋은 얘기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 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다마지오 교수의 강의에도 이게 나오죠. 요 그 뇌교 부분이 우리의 의식을 관장하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 지난번 그 뇌의 진화와 모델링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봤듯이 여기가 뇌간이잖아요. 이 뇌간이 뭐예요? 파충류의 뇌죠. 그러니까 이건 파충류도 이런 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에도 의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둘러싼 변연계라는 게 있었고 이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대뇌 심피질, 이게 이성의 뇌, 그리고 변연계가 감정의 뇌. 예. 감정이 아니에요. 예. 감정의 뇌. 그래서 아무튼 요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브레인스템이죠. 예.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뇌의 생물학적 기관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뇌간에 이 RAS, Reticular Activation System이라는 게 있어서 뇌간 망상체, 이제 이게 망상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망처럼 그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망상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뇌간에 있는 그 망상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이 대뇌 심피질하고 우리 신체하고를 연결하는, 이제 앞에 그 의식이라는 게 뭔지 정해놓은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의식이 우리의 주관 세계와 바깥 세상, 물리적 세계.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바디, 몸도 바깥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깥 세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압정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고통이 오죠. 그죠? 이게 아프잖아요. 그 압정을 손으로 찌르면. 그 이게 압정과 손, 여긴 다 뇌에서 볼 때는 외부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뇌 내부와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식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려면 바깥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뇌 안으로. 그래야 이 뇌 안에서 그걸 가지고 소재로 해서 이미지를, 심상, 멘탈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또 이 언어신경,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출력을 하면은 그게 이제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의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공부하면은 이게 무의식이라는 것도 알죠. 이게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이드, 그죠? 프로이드 심리학자. 그래서 임상의학적으로 볼 때는
아까 이제 임상의학적으로 봤을 때 의식이라는 거는 양적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현저히 그 감소한 의식, 이게 이제 혼수 상태, 코마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무의식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인지과학 이런 측면에서는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 unawareness,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인지되지도 않고 이게 내가 뭐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뭐 부지불식간에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손이 벌써 옆 사람을 툭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때린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몸은 행동이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 처리를 무의식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심코 하는 행위는 무작위가 아니고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우리 뇌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걸 이제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심코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치 최면을 건다든지 아니면 그 알코올, 술을 먹으면 그 이제 빗장이 풀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성의 뇌가 이렇게 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꽉 그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알코올을 먹으면 뇌에서 그 빗장이 풀려가지고 이성의 통제력이 사라져서 그냥 평상시에 그 생각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본심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심적 상태는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죠? 왜 테이프 끊어진다 그러죠? 술 먹으면. 테이프 끊어져서도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온 거죠. 그런 내가 자라고 하는 것이 주관성으로 작동하지 않고 주체라는 놈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행동은 뭔가 몸을 움직여요. 그게 이제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하고 대비하면은 이제 의식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 상태에서는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델링을 하려면 의식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특징을 보면은 모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딱 이렇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뇌 전반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합, 이렇게 쪼가리 흩어져 있는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체를 하나 구성하는 그런 식이 됐다. 모듈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의 여러 기능들이 그 의식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뇌 간에 이렇게 망상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물. 그래서 이렇게 그물 왜 이렇게 쫙 펼치듯이 이 망상체에서 우리 신체의 정보를 그 망상체를 통해 우리 대뇌 심피질에다 쫙 전달을 하고 또 대뇌 심피질에 들어온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다시 우리 몸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야 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라는 게 시각.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 상태를 대변하는 지도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셀프예요. 그게 이제 기준이야. 근데 이제 새롭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제 청각 맵이 하나 생겨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영화를 보면은 시각, 청각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시각적 맵이 머릿속에 그 형성이 되고 청각적 맵도 형성이 되죠. 근데 요새 3D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체감각, 이 몸으로 느끼는 그 감각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이제 기능들이 참여하면서 의식이 이제 좀 복잡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런 다양한 감각들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 감각을 내가 다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의식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뇌 기능의 진화 정도에 따라서 의식의 복잡성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의식 상태하고 성인 그리고 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의 의식 상태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동물 간에도 종 간에도 인간보다는 유인원 뭐 침팬지, 오랑우탕 이런 것들의 의식성 정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포유류라든가 조류 이렇게 파충류로 내려갈수록 의식의 수준은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의식의 복잡성이 그 뇌 기능의 진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의식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망상체를 통해서 이 뇌간의 그 의식 그 셀프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뇌간의 뇌교라고 그랬죠. 그놈이 중간에서 이 심피질, 대뇌 심피질의 많은 기억들, 뭐 지식들, 정보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미물, 그러니까 지렁이나 뭐 이렇게 벌레들이 생각하는 의식하고는 당연히 차원이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이 의식은 이 통합성, 전체성을 항상 지향해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나, 그리고 행동하는 나, 이게 하나 일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독일어로 그러니까 게슈탈트 개념이라고 하죠. 게슈탈트. 그러니까 통일성. 뭔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이걸 자꾸 메꾸려고서 완성하려고 완성된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식은. 여기 이제 그림 이런 예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삼각형 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팩맨이 3개가 있죠. 예. 원래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삼각형이고 팩맨 여기 3개만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빨간 줄을 그으니까 여기에 허연 삼각형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걸 지우면 마치 거꾸로 된 하얀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삼각형인데 우리 뇌가 이 통합성, 즉 게슈탈트 그 기능에 의해서 마치 거기에도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거기 칸을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왜 프라이밍 기억이란 거 기억나요? 프라이밍 기억. 우리 기억의 계층이 5개 계층이 있잖아요. 이 우리 뇌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맨 깊이 있는 게 이제 절차적 기억이라 그러죠. 자전거 타는 거, 뭐 운전하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들 이미 체감각처럼 돼버린 것들 이런 걸 이제 아주 깊은 기억 장치인데 그 위에 있는 게 프라이밍 기억인데 이 프라이밍 기억이라는 게 뭐 틀린 글자 이런 게 좀 섞여 있어도 대충 문장을 읽어요. 그리고 뜻을 아는 거죠. 즉 채워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이건 이제 컴퓨터는 이걸 못하죠. 그래서 이걸 흉내내는 게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뭐 패턴 인식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아직은 인간에 비하면은 능력이 뭐 아주 이제 초보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자. 그러니까 아무리 기능들이 별로 작동 안 하고 일부 뇌의 일부에서만 의식이 작동을 하더라도 이 미니멀 셀프 그 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failure proof. 그러니까 실패가 방지된 즉 그 의식이라는 놈 그 하나가 망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일부만 작동하더라도 고양이나 쥐의 의식처럼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망가지질 않고 하나의 완성된 체계인 것처럼 당당한 나, 자라고 하는 놈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죠. 참 이게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런 통합시키는 작용 그 자체, 즉 게슈탈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작용 자체는
그건 그 의식적으로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을 의식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건 이제 본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내 정신작용 중에 일부가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잘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주체, 객체, 매체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게 설명의 편의상 구분은 했지만 사실상 이 세 가지가 명확히 분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나는 그 삼위일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체, 매체, 객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종교에서는 카타르시스, 뭐 이게 일체감, 뭐 기도하고 명상할 때 이 외부 세계와 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그 초월적 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미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 의식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컴퓨터가 그걸 흉내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이거 이제 C1, C2 의식적으로 뭔가를 컴퓨팅 계산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게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에서 추구하는 거죠. C1 레벨의 의식의 역할은 정보를 선택하고 널리 전파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과 보고의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작용이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지향을 해야 돼요, 그죠? 사물을 향해서. 그러면 거기서 감각을 통해서 뭐가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놈을 이 의식이 쫙 여러 기능에다 나눠줘요. 물론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쓸만한 것만 정보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쫙 나눠주고 각자 처리를 하게 해. 그러면 각자 이제 막 신경세포들이 계산을 하겠죠. 시냅스들이 막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든지 여러분이 무슨 판단을 하든지. 그런데 쓰이도록 그 정보가 그거를 막 나눠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CPU 역할이죠. 그게 C1입니다. 그리고 C2가 그 위의 계산 과정을 스스로 감시해서, 즉 계산하고 있는 중간, 그러니까 심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시를 해서 이거 중간에 잘못한 거 아니야? 또 뭐 틀린 거 아니야? 오류, 이거 확실해?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하는 능력, 이것도 의식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식에는 이제 정보 처리 결과만이 보고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은 각자 그 뇌의 기능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 이미 이거 틀렸어 그러는 거는 이미 그건 이제 그 안에서 가공된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완성품, 즉 멘탈 이미지, 심상이 형성이 되면 요걸 또 바깥으로 표현해 말어. 그다음에 이게 매체를 뭐로 선택해. 이런 작업들을 의식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체라고 하는 그의 핵심에는 이 의식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링크해 놓은 동영상들을 좀 이렇게 몇 번 보세요. 한 번 봐가지고는 잘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의식이라는 것처럼 까다로운 주제도 없어요.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재밌고 우리 모델링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런 의식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의식이란 무엇인지, 의식은 어떻게 생기는지, 또 의식이 하는 일은 뭔지, 의식의 특징이 뭐고 의식의 역할이 뭔지, 이런 순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아마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두세 번 들어보기 바랍니다.